수십 년째 기득권으로서 혜택받으면서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? 아니면 해가 됩니까? 386이었다고 했잖아요. 386이 686이 됐어요. 이번 선거는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입니다.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. 네, 청산 상황실 두 번째 시간, 오늘은 엄정규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두 거대 정당이 이번 4.10 총선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이라 해야 할까요? 아니면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? 운동권, 또 검사 독재의 청산, 무엇인가의 청산을 들고 나와야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시대입니다. 네,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박세종 아나운서는 투표하실 때 어떤 걸 주로 보시나요? 아무래도 후보의 정당이나 경력 또는 정책일 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인물과 정책을 꼽습니다. 그런데 이번 총선은 정권 탄생 이후 2년여 만에 열리다 보니까 중간평가 성격이 짙어졌습니다. 결국 현 정권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. 아니다.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. 이런 큰 거대 담론이 이번 22대 총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운동권 또는 검사 독재 심판론 같은 것들도 결국 이러한 이번 총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다고 인물이나 공천 전략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? 네, 최근에 무슨 벨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서울과 수도권 등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주요 지역을 묶은 일명 벨트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당들의 공천 전략 대결이 최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또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. 치열한 이유는 어제도 좀 짚어드렸는데 이 중 한 곳인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만 보더라도 과거 선거에서 결과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. 이런 최대 승부처에서 과거 민심의 풍향 변화를 지켜본 정당의 입장에서는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능력 있고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공천해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. 여야 모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인데요. 네, 정당과 인물 살펴봤고요. 선거에서 또 하나 지켜봐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정책이겠죠. 네, 맞습니다. 정책은 곧 공약에서 드러납니다. 후보별 지역 공약은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. 대신 정당별 공통 공약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정당별 공약을 잠깐 짚어드리면 국민의힘은 1호 공약인 1가족 모두 행복을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구도심 정비, 또 지역 의료 격차 등 공약을 내놓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부터 또 경로당 점심 제공, 또 도심 철도 지하화 등의 공통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또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이렇게 다양한 총선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총선 상황실은 아무래도 지역 상황실이다 보니까요. 이 후보별 공약에 집중할 텐데요. 후보의 구체적인 지역 공약, 후보 선택의 중요한 요소겠죠. 네, 맞습니다. 현재 정치 구도가 보수와 진보 간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정책 대결보다는 서로를 저격하고 깎아내리는 네거티브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. 하지만 정당과 인물의 이름값만으로는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없습니다. 물론 국회의원은 지역이 아닌 중앙 정치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의 대표자입니다. 선거 때만 얼굴을 비추는 정치인이 아닌 우리 지역의 이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성실하게 접근하느냐를 지역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겠죠. 그런 선구안, 아니 선인안이라고 해야 할까요? 선인안을 단련시켜드리기 위해 저희 총선 상황실이 앞으로 유익한 선거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. 박세종 아나운서 투표할 때 어떤 걸 이제 보실 예정이신가요? 네, 지역 이슈를 성실하게 접근하느냐부터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. 네,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.